네, 내란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2차 소환 조사 일정을 통보했습니다. 하지만 조금 전에 2차 소환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을 의견을 통해서 제출했고요. 하지만 특검에서는 다시 한번 2차 소환 날짜와 시간을 그대로 유지하는 그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먼저 영상을 보고 시작하겠습니다. 네, 지난 토요일에 1차 소환 조사를 마쳤고 내일 오전 9시에 나와달라고 통보를 했는데 7월 3일 이후로 연기해달라고 요청을 했고요. 하지만 특검에서는 다시 한번 내일 오전 9시에 나오라고 출석을 통보한 상태고요. 하지만 7월 3일 후로 변경을 요청한다고 다시 입장을 밝힌 상태입니다. 자, 출석 요구를 했는데 같은 내용으로 미뤄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일단 참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자격이 있나 싶을 정도로 전직 대통령이 본인의 자존심과 품격 자체를 다 내팽개친 그런 장면들입니다. 사실상 보면은 국민들이 어떻게 볼 건지에 대해서 하등의 눈치를 보지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본인도 검찰 출신이고 검찰총장 같이 지냈던 분으로서 대한민국 사법 질서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저지른 죄가 아주 일개 하찮은 죄가 아니지 않습니까? 예. 중범죄에 이르는 죄를 저지른 사람이고 지금은 전직 대통령이라고 우리가 예우를 해주지만 그냥 자연인으로서 중범죄를 저지른 피의자 한 사람일 뿐입니다. 대한민국의 어떤 피의자가 검찰을 상대로 이런 식의 소환의 줄다리기를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이런 부분을 보면서 끔찍한 상상을 했습니다. 국민의힘이 탄핵을 반대한다고 그랬죠. 그러면 탄핵을 당하지 않고 대통령직을 유지하면서 이런 내란 재판을 받았다면 어떻게 나왔겠습니까? 예. 특검은 발족도 못했을 뿐더러 거의 검사, 판사 모두들 힘으로 다 눌렀겠죠. 자연인인 윤석열도 이 정도인데 끔찍하기만 하다라는 생각을 국민들이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 일반인이라면 수사기관에 출석 요구를 2번이나 이렇게 연기 요청을 하는 사례가 있을까 싶은 생각도 드는데요. 그렇습니다. 지금 윤 전 대통령 측에서의 어떤 수사 기일 이거를 변경을 요청을 2번이나 한 상황인데요. 가장 중요한 키워드를 형사소송법의 임의 수사를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예. 형사소송법의 기본 정신은 강제 수사가 아니라 임의 수사다. 즉 기일 변경 이런 것은 강제 합의 이런 것들이 아니라 양측의 조율 대상이기 때문에 이것은 아무리 피의자라 하더라도 다 사정이 있는 것이고 기일 조정을 서로 협의해서 결정하는 게 좋겠다라는 이른바 절차적인 정당성을 강조를 하는데요. 7월 3일이 그냥 나온 그 3일이 아니라 바로 이 형사 재판이 있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형사 재판에 우선 집중을 해야 하니 3일 재판이 끝난 다음에 3일 이후에 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요청이 드는 건데요. 이것은 특검으로서 받아들일지 더 납득할 만한 사유가 있는지를 더 검토하겠다. 이게 바로 제가 지금 방송 들어오기 직전에 이 속보 형식으로 지금 나온 것인데요.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반드시 내일 안 나오면은 체포영장으로 으름장을 놓겠다 이런 뜻은 지금 아닌 것 같고요. 납득할 만한 사유가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파악을 해보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바로 윤 전 대통령은 지난번 2월 달에 그
공수처의 절차적인 정당성 문제가 불거졌을 때 이 공수처에서는 절차적인 정당성이 매우 미흡했다라는 것은 그 당시에 여러 각계의 학계에서도 그렇고 인정을 하는 건데요. 이 절차적인 정당성을 집중적으로 부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글쎄요, 지금 국민들 눈에 어떻게 비춰질까 이게 또 하나의 중요한 상황인데 제가 보기에는 국민들 눈에 아무리 절차적인 정당성보다도 자꾸 수사를 특검의 조사를 회피하는 듯한 그런 모양새를 갖추는 것이 결과적으로 윤 전 대통령 측에 도움이 안 될 것 같다라는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예. 더 내일부터는 더 정정당당한 모습으로 지난번에 어떤 수사 주체 경찰이기 때문에 수사를 못 받는다라는 그런 것도 국민들 시각에 대해서는 갸우뚱하게 만든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더 이 눈높이를 국민적인 시각에 맞추면은 지금보다도 더 정정당당하게 임할 필요가 있다. 우선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특검에서는 수사 일정, 특히 소환 일정은 협의하는 것인데 그게 합의는 아니다. 결정은 수사의 주체, 즉 특검이 하는 것이다. 라는 분명한 입장을 밝히고 있어요. 윤석열 대통령 시절과 국민의힘이 여당일 때 했던 말 그대로 돌려드릴게요. 재판은 쇼핑하는 것이 아니다. 그런 이야기 했죠. 아주 사소한 일일 수도 있고요. 비교하자면. 그리고 뭐 저희는 검찰 독재에 의해서 조작된 재판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그런데 이분은 내란죄예요. 내란죄 피의자가 수사를 쇼핑하듯이 내가 가고 싶은 데 간다. 이게 말이 됩니까? 좀 더 쉽게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이 내란죄라는 게 과거 우리 조선시대 사극으로 이야기하면 영모죄입니다. 영모죄를 지은 역적이 내가 포도대장한테 갈래, 사원부한테 갈래 선택하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제가 봤을 때는요, 이게 사실은 지기현 판사 덕분이에요. 지기현 판사가 이 사람을 구속해서 풀어줌으로 인해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봐요. 사실은 국민 정서에 의하면은 바로 당장 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는 것이 저는 맞다라고 이렇게 봅니다. 예. 지금 말씀하셨지만 지금 계엄이고 내란인지 여부를 지금 재판을 통해서 알아보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렇다면 이제까지의 어떤 공수처 등의 수사 과정에 있어서 주기현 판사가 수사 과정의 적법성과 절차의 명확성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한 거죠. 그래서 상급심에 대해서 파기 사유가 될 수 있고 시간이 제법 지난 상황에서 재심 사유도 될 수 있다고 해서 구속을 취소한 상황입니다. 저는 특검 입장에서는 뭔가 속도전을 내고자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개 소환을 하고요. 지하 주차장으로 가는 문제에 대해서도 뭔가 언론 플레이를 통해서 그런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제가 볼 땐 검찰이 3번의 소환에 얘기를 했을 때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이거에 대해서 불응을 하니까 곧바로 체포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그때 법원에서는 물론 기각을 했는데 그 사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밝히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명확하게 경찰의 수사와 그다음에 특검의 수사가 다르다는 거를 명시적으로 저는 뭔가 판단한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수사를 안 받겠다는 게 아니고 다만 형사 재판 과정 속에서의 어떤 방어권 확보 차원에서 3일로 좀 미뤘으면 하겠다는 것을 요청을 했습니다. 근데 특검이 주체로서 수사 주체로서 그게 맞지 않다고 본다면 아마 내일 제가 볼 때는 윤석열 전 대통령 측 입장에서도 수사 주체인 특검이 내일 하자고 한다면 그거를 제가 볼 때는 미루기에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 예. 측면에서 내일 어떤 수사가 이루어질 텐데 저는 그 특검이라는 게 누가 보더라도 정치적인 어떤 성격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과정에 있어서 좀 더 상대방에 대해서 피의자에 대해서 일종의 뭐랄까요 존중이나 어떤 일정 부분의 어떤 배려를 해준다고 한다면 그 결과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그 결과에 대해서 좀 객관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근데 윤석열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정치인이 아니잖아요. 탈당을 했고 자연인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 상대 당에 대한 뭐 특검의 정치적 고려라는 부분도 상당 부분 논리가 떨어지고요. 저희가 그냥 쉽게 설명을 하죠. 경찰 수사를 못 받겠다고 하는 윤석열 이 피해자에 대해서 어느 국민이 이해할 수 있을까요? 우리 대한민국 국민 중에 무슨 잘못이 있으면 경찰 가서 수사 안 받습니까? 검찰 가서 수사 안 받습니까? 왜 본인은 아직도 본인이 저지른 중범죄인 내란죄에 대해서
국민들한테 사과 한마디 하지 않고 검찰과 경찰의 수사에 대해서 거부하는 것이죠. 특별합니까? 물론 특별한 죄를 저질렀죠. 특별한 죄를 저질렀으면 특별하게 더 조사를 받아야 되는 게 인지상정인 것이고요. 그게 국민의 상식에 부합되는 것이라서 더 이상 이런 식의 어떤 그 특검의 소환에 줄다리기를 하는 이런 눈으로 보기에도 참담한 이런 상황들이 계속해서 벌어진다면 저는 특검은 특단의 조치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형사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170일 이내에 끝내야 되기 때문에 저는 구속영장을 통해서 구치소에 수감된 상태에서 수시로 조사를 하는 것들이 결국에는 특검의 수사를 조속히 끝내고 피의자인 윤석열 피의자에 대해서도 배려를 해주는 차원에서도 영장 청구를 통해서 소환을 해야지 사사건건 모든 국민들이 지금 민생이 힘들어 죽겠는데 이걸 언제까지 보고 있어야 되느냐 예. 측면에서는 좀 특검이 이번에 좀 단호한 조치들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자, 속보가 하나 들어왔네요. 내란 특검에서 조사 날짜 변경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라는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가 브리핑을 했는데요. 의견서가 접수돼서 검토를 한 결과 일단 금일 오후 4시경 윤석열 전 대통령 변호인으로부터 금주의 특정 일자를 지정한 출석 기일에 대한 변경 요청서가 접수가 됐는데 내부 논의 결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고 변호인의 통지를 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내일 출석에 불응할 경우에 금주 중에 있는 특정 일자, 시간을 정해서 재차 소환 통보할 예정이고 그러니까 내일 불출석할 경우 다시 한번 특정 일자와 시간을 정해서 재차 소환 통보를 할 예정이고 만약 그때도 출석에 응하지 않을 경우 형사소송법이 정한 마지막 단계의 조치를 취할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형사소송법이 정한 마지막 절차에 따를 것이다 라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뭐 체포 또는 구속하겠다는 거죠. 제가 보기에는 특검은 수사의 편의성 문제, 그다음에 이제 국민 정서 문제에 의해서 윤석열을 인신구속하겠다는 의지가 굉장히 강한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서 조금이라도 윤석열 쪽에서 거기에 빌미를 제공한다면은 바로 다시 이제 구치소로 가는 그런 상황이 저는 벌어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윤석열 쪽에서 뭐 사법경찰관의 신문을 받아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예. 형사소송법상에. 근데 이건 특검법이에요. 특검법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법과 다르게 우선적 법률 적용을 위해서 특검법을 따로 만든 거거든요. 거기에 경찰이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럼 경찰의 수사를 받는 겁니다. 근데 경찰 수사를 왜 안 받느냐? 쉽게 말하면 이거 아닙니까? 나는 특권층인데 내가 그래도 검사 출신의 대통령인데 어떻게 경찰한테 수사받을 수 있어? 이게 저 사람의 아주 비루한 특권의식이다. 국민 정서가 그걸 용납해 주겠어요? 저는 가면 갈수록 국민들이 빨리 구속하라는 목소리를 더 크게 낼 것 같아요. 예. 자, 1차로 통보를 했고 7월 3일 이후로 미뤄달라고 그러니까 불응하겠다라는 의사를 밝혔고 하지만 다시 한번 7월 1일로 내일이죠. 소환 통보를 했는데 또 불응 의사가 왔기 때문에 이번 주 안에 일단 만약에 내일 나오지 않을 경우에는 이번 주에 다시 한번 날짜를 잡아서 재차 통보를 하겠다 이런 입장이고 그 뒤에 법의 절차에 따라서 하겠다. 해석하자면 체포영장 혹은 구속영장을 청구하겠다. 이런 입장으로 보여요. 네, 그렇습니다. 특검보 쪽에서 지금 좀 전에 입장을 명확하게 밝혔기 때문에 이제 윤 전 대통령과 그 변호인단은 지금 이제 숙고를 할 것입니다. 과연 특검 쪽에서 예정된 출두 날짜가 바로 내일입니다. 내일 이 소환에 응할지 아니면은 본인이 7월 3일 이른바 형사재판을 끝나고 형사재판에 일단 집중을 해야 하니 그것을 끝나고 3일 이후에 소환 일정을 조율을 하자라고 얘기를 했으니 바로 내일 이 소환을 할지 아니면은 3일이 지난 다음 날 4일에 소환에 응하겠다라는 입장이 이제 곧 나오게 것입니다. 그런데 예. 글쎄요, 지금 제가 여러 뭐 국민 눈높이라든가 국민들의 어떤 시각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내일 소환에 응하는 이 가능성 이게 상대적으로 더
높지 않을까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꾸 회피를 하고 어떤 절차적인 정당성을 자꾸 끄집어내서 경찰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고발한 사람한테 조사를 받는 건 이거는 형사소송법에도 어긋난다라는 그런 얘기가 토요일 날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저는 글쎄요 바람입니다만은 내일 특검 측에서 요청한 날짜에 당당하게 소환에 응하는 것이 여러 가지로 모양새가 있고, 그것은 윤 전 대통령 측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저는 그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 강제구인, 이른바 형사소송법이 그 이후에 정해져 있는 그런 그 사법 절차들이 줄줄이 대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마냥 이 특혜처럼 비치는 모습이 적절하지는 않게 국민들은 판단하고 있다인 것을 제가 멘토로서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예, 일단 내일 출석 요구에 대해서 못 나온다는 의견서를 제출했지만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고, 다만 특검에서는 내일 불출석할 경우에 이번 주 중에 특정 일자와 시간을 정해서 재차 소환을 통보할 예정이다라고 밝혔고, 그리고 만약 그때도 출석하지 않을 경우에는 형사소송법이 정한 마지막 단계의 조치를 취하겠다라고 해서 사실상 체포 혹은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근데 그게 수순에 맞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조사 자체도 15시간 중에 5시간의 조사에 임했고요. 굉장히 국민들도 의아했을 겁니다. 어떻게 저렇게 검찰 수사에 응할 수 있지? 저는 사실상 가만히 생각해 보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이런 행동들은 아직도 본인이 대통령이라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거라고 외에는 저는 이런 행동의 요인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바깥에서 요인을 찾는 건 지금 경호원들이 한 40명 정도가 같이 움직인단 말이에요. 예. 저는 내란 행위를 써서 파면 나간 대통령에 대해서는요, 즉시로 경호처에 대한 경호 인력을 거둬야 된다고 봅니다. 사람이 착각하거든요. 여전히 내가 대통령이고 내가 보호를 받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내란 외환죄에 준하는 형사 불소추 특권에서 제외되는 행위를 저질러서 파면당한 대통령에 대해서는 즉시로 입법부가 입법을 통해서 40명의 경호를 다 없애고 정말 내가 자연인으로서 대한민국의 사법체제에 본인이 잘못한 부분들은 성실하게 조사를 임하는 게 맞구나라는 현실 감각을 줄 수 있도록 여러 가지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도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저는 2차 소환 부분에 있어서 버틸 경우에는요, 특검이 1일 9시 그리고 즉시로 할 것 같아요. 2일 9시 정도. 그래서 그 두 차례의 소환 조사에 응하지 않으면 이건 도주 우려, 범죄의 중대성, 증거인멸 모든 것들을 고려해서 형사 절차까지 하면 영장 청구는 너무나 눈에 확연히 드러나는 상황이다. 예. 물론 이제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어떻게 판단할지는 모르겠으나 지금 단계를 보면 또 슬그머니 구속은 피하기 위해서 나올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내일 9시에 출석이 통보되어 있는데 안 나오면 다음 날 9시, 모레 9시에 출석하라고 재차 통보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셨고요. 제가 볼 때도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1일 날 안 나올 때 3일 이후에 할 생각은 없을 것 같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 원하는 바대로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3일 날은 형사 재판이 있기 때문에 불가능하고 결국은 1일이 아니면 2일이 될 수밖에 없는데, 저는 그 특검에서 이번 이 입장을 발표할 때 좀 아쉬운 대목이 있습니다. 뭐냐면 항상 이제 통보를 한다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수사 주체이기 때문에 일정에 대해서 꼭 합의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정 부분 피의자 측과 변호인 측과 일정과 장소와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격차가 의견이 좁혀지지 않으면 그거는 이제 뭔가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지금 서로 간의 이해관계의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1일 날 우리는 강행하겠다 얘기를 했는데 그 이후에 관련해서는 좀 논의를 하겠다. 그런 얘기를 하면 좋을 텐데 아무래도 조은석 특검 같은 경우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어떤 특수통 사이의 일종의 기싸움이라고 할까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무엇보다도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경찰에서 세 차례의 어떤 소환 통보에 대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곧바로
체포영장을 청구를 했다 기각이 됐습니다. 만약 그렇게 기각이 됐으면 통상적으로 보면 일정을 조율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그때도 곧바로 통보를 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여론에 대해서 특검을 향하는 국민들의 시선이 좀 괜찮다, 우호적이다 그런 판단을 하에서 좀 속도전이고 좀 지금의 여론을 통해서 압박하는 그런 형태의 수사를 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민주당은 앞서 짚어주신 대로 쇼핑하듯이 골라서 수사를 받느냐라면서 특검에서 대가를 치르게 하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특검이 장난스럽습니까? 무슨 조사를 쇼핑하듯이 골라서 받으려고 합니까? 국민들께서는 윤석열의 기고만장한 행태를 보면서 오히려 매를 벌고 있다고 합니다. 내란 특검은 윤석열이 소환과 조사를 거부하면 거부한 대가를 반드시 치르게 하십시오. 특검이 원칙대로 해야 국민이 특검을 신뢰할 수 있고 윤석열도 벚꼬라지 같은 행동을 더는 하지 못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 그리고 송원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윤 전 대통령은 자연인이다. 함께 간다는 생각이 없다라고 선을 긋는 발언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나머지 2개 특검도 모레 현판식을 열고 본격적인 수사를 하게 됩니다. 그중에서 김건희 특검을 맡은 민중기 특별검사는 신중한 태도를 취하면서도 김건희 피의자를 반드시 소환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수사 개시 이틀 앞으로 다가오는데 어떤 부분 첫 수사 예상하시나요? 지금 말씀드리기 곤란하고요.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여사 측이 요청할 경우 광화문으로 소환이 안 될 수도 있나요? 생각해보지 않았습니다. 될까요? 예. 네. 앞서 했던 송원석 원내대표 이야기 제가 좀 하고 싶은데요. 정치에서 가장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선택하지 않는 겁니다. 자, 윤석열이 잘못했느냐 잘했느냐 선택해야 됩니다. 이른바 이걸 선택 안 하는 것을 난디시전 비결정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양쪽의 지지자들이 다 떨어져 나갑니다. 저는 사실요. 국민의힘 송원석 원내대표가 아까 김병기 원내대표 같은 발언을 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국민의힘이 윤석열과 내란의 강을 건널 수 있는 좋은 하나의 기회가 되지 않을까요? 예. 오히려 저는 국민의힘이 저렇게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회피한다고 해도 사람들은 다 압니다. 정확한 입장을 가지고 이번 기회에 특검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윤석열을 잘라내므로써 보수를 재건할 수 있는 기회를 좀 삼았으면 좋겠다. 이런 조언 좀 드리고 싶어요. 회피라고 보시는 거네요? 네네. 예. 혹시 반론 있어요? 네, 지금 저 원내대표 오늘도 사실은 김민석 그 총리 후보자의 자체 국민 그 청문회가 있었습니다. 저도 몇 시간 그 자리에 현장에 있었습니다만은 바로 저렇게 윤 전 대통령은 이미 탈당한 자연인이다. 함께 간다는 생각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저런 얘기조차 안 했다면은 정말 지금 얘기한 결정 없이 스리슬쩍 넘어간다는 그런 입장을 내겠지만 이 오늘도 마찬가지고요. 또 방송에 나와서 저렇게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함께 간다는 생각을 한 적이 없다. 그리고 나 말고도 우리 의원들도 생각이 마찬가지다라는 얘기를 분명히 했기 때문에요. 그것을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셔야지 그냥 그것도 하나의 일종의 쇼잉으로 보고 강을 건너지 않았다고 예단을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당내 분위기는 제가 그래도 당내 대변인일 때 조금 더 파악을 잘 할 수 있는 위치라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전체 의원들도 그렇고 저희 당협위원장들도 그렇고 윤 전 대통령과의 이 관계 이것은 지금 시간이 흐를수록 당연히 지금 말씀하시는 그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실 필요가 없고요. 왜 이렇게 애매한 그 지수처를 취하느냐라는 것은 그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지금 하나의 모든 게 어제 이렇게 얘기했다가 오늘 손바닥 뒤지시 얘기를 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모든 의원총회라든가 당내 또 내일 또 전국위원회가 또 열리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것들 당내 절차를 통해서 그런 지금 현안들은 수렴이 되어간다 이렇게 분명히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저 하나 궁금한 게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함께 간다는 생각 없다. 근데 송원석 원내대표나 친윤그룹이나 탄핵을 반대하는 입장들, 나경원 의원도 지금 항의 시위를 하고 있는데 함께 갔었던 건 어떻게 하죠? 그러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함께 갔었잖아요.
44명이 관저 앞에 가서 체포영장을 저지하려고 그랬고 탄핵을 반대했고 그런 과거에 대한 여러 가지 부인할 수 없는 업에 대해서는 입장 표명을 하지 않고 그냥 윤석열은 자연인이다. 함께 간다는 생각은 없다. 거기까지는 좋습니다. 그러면 함께 갔었던 거에 대한 입장은 있어야 되고 함께 갔었던 입장으로서 지금 같이 했었던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금 특검에 대한 모습 그건 최소한 정치 이 여의도의 업을 삼고 있는 선출직 의정활동하는 국회의원으로서는 밝혀야 되는 거 아닌가. 저는 그런 부분에서의 지적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 저한테 질문하신 건가요? 그렇습니다. 아니면 함께 갔었던 건 어떻게 보실 건지. 지금 얘기한 그분들 제가 얘기를 해도 되겠습니까? 말씀하시죠. 예. 그분들의 어떤 정치적 미래는 이제 여러 각도로 총선이면 총선 아니면 당내 어떤 당 대표라든가 이런 게 각 그 중대한 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여론에 의해서 또는 당원들에 의해서 선택을 받는 것이죠. 즉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거기에 특정인을 지금 한 두세 분을 얘기를 했겠지만 그분들이 이른바 탄핵 국면에서 윤 전 대통령을 엄호를 하고 옹호를 했다라고 하는 그 국민 여론이 훨씬 더 많으면 그분들의 정치적 미래가 있겠습니까? 다 본인들이 그렇게 정치적인 미래를 판단을 하고 그때 기자들의 질문이라든가 아니면 정치적인 이벤트에서 저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이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에 지금 항의 농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을 바라보는 시각이 반대가 훨씬 많으면은 오래 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요. 본인의 정치적인 미래를 걸고 다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이전에 있는 상황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은 저한테 지금 물었지만은 그것은 결과적으로 국민들이 판단할 몫이다라는 말로 되돌려드리고 싶습니다. 국민들이 두 번이나 판단을 했지 않습니까? 총선 때도 심판을 했고 대선 때도 심판을 했는데 아직도 또 다시 선거를 기다린다는 게 어불성설인 것 같아요. 이런 느낌이 듭니다. 자, 총리 문제에 대해서 비판할 수 있고 때로는 발목 잡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요, 윤석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은 참 영화 표현입니다. 이영애 씨, 너나 잘했어요. 이런 이야기가 국민들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사실은. 얼마나 좋습니까? 윤석열 대통령, 전직 대통령이지만 법 앞에 평등하다, 제대로 수사받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신 다음에 김민석 총리의 의혹에 대해서 우리도 낱낱이 규명할 것이다. 이러면 명분이 훨씬 살잖아요. 근데 왜 그걸 못 하시느냐라는 참 답답함이 있는 겁니다. 네. 예. 자, 속보 몇 가지 지금 자막으로 나가고 있는데요. 특검에서는 출석일을 7월 4일이나 5일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알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기존에 7월 1일로 그러니까 내일 출석을 요구했는데 7월 3일 이후로 잡아달라고 역제안을 한 상황인데 특검에서 설명하기에는 변호인은 7월 5일 이후로 또 조사를 해달라는 요청을 했다. 즉 7월 1일 날 나오라, 3일 이후로 나가겠다. 1일 날 나와라, 5일 이후에 나가겠다. 이렇게 계속 요구사항이 추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